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제 차의 고무가 줄어드는 문제가 보여졌죠. 그래서 그 문짝 틈새가 보이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테슬라 모바일 서비스를 불렀고 집 앞까지 와서 집에서 제 드라이브웨이에서 고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제가 또 발견돼서 2주 뒤에 다시 오기로 또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데 이거는 이 부분은 위에서 물이 이렇게 문 아래로 빗물이 내려오는데, 그 빗물 때문에 고무가 쉽게 이렇게 떨어진 부분인데, 그걸 저 하얀 부분은 제가 붙이려고 한 흔적인데 워런티로 공짜로 이것도 갈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일단 앱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서비스를 리퀘스트 할 수 있고요. 다른 메뉴 가면은 여러가지 항목별로 있고, 그게 없으면은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에 맞게 또 알아서 이렇게 다 편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일일이 부품이 오면 부품이 왔다고 문자도 보내주고, 가격이 얼마나 될 건지 이제 에스티메이션도 해주고요. 이번에는 도어 실링을 이제 운전자 쪽 그 문 전체 도어 실링을 바꿨는데 가격이 좀 상당합니다. 합치면은 텍스 포함하기 전에 가격이 한 576불? 그래서 아마 토탈 거의 600불 정도 되는데요. 그 도어 실링을 가는데 워런티가 돼서요. 그 워런티로 다 커버가 돼서 공짜가 됐습니다. 이 테슬라 모델 3가 대부분 그 도어 패키징이 참 좋지 않은 편인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만약에 미국에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그 패키징을 잘 고쳐줍니다. 서비스도 굉장히 친절했고요. I'm taking that out because I want to get in here. I see. See what's going on in there. 정말 오버럴리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집 앞까지 와서 차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제가 이 차에 뒤 트렁크를 보니까 타이어라든지 사실상 웬만한 건 다 고칠 수 있는 부품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단 하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오래 걸립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경우는 최소 2주였습니다. 바로바로 고치시길 원하시는 분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서비스 센터 및 이제 스토어가 하나 들어올 예정인데요. 나중에는 거기도 한번 방문해서 한번 경험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테슬라의 어떤 서비스 부분인데요. 보시면 테슬라가 최근에 아까 그 보여드린 모바일 서비스, 차량으로 와서 고쳐주는 서비스를 대폭 증가를 시켰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센터는 별로 이렇게 늘릴 생각이 없죠. 특히 이 차량 수리에 있어서 불만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여기서 보면 거의 대폭 점핑을 합니다. 테슬라의 전략은 기존 내연기관 차들과의 전략과 완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서비스 센터라든지,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딜러십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파는 딜러십들이 보통 서비스 센터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수리를 해주죠. 근데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를 별 늘릴 생각도 없고, 심지어는 기사 내용들을 보면 스토어도 지금 있는 스토어도 지금 폐쇄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일즈를 온라인으로 바꾸고, 콜리전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도장, 이런 케미컬이 필요한 것들만 서비스 센터에 이제 지원하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메카니컬 파츠를 고쳐야 되는 부분들만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서비스 센터를 확충하고, 나중에 차량이 많아지면 이렇게 일일이 찾아와서 고치는 것보다 사람들을 서비스 센터로 불러서 수리를 하는 것이 이제 규모의 경제도 이루고 서비스 비용도 낮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는 앞으로도 이것을 차량을 더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략은 모바일 서비스를 더 많이 판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일단 전기차 특성상 주기적으로 갈아야 될 오일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메인테넌스비, 그러니까 유지비가 굉장히 낮은 거죠. 특히 그리고 케미컬이 없기 때문에, 오일류가 없기 때문에 저런 모바일 서비스 센터가 집 앞까지 와서 고치는 것이 그러니까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오일류를 취급하려면은 라이센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전기차는 있어도 그 오일이 워낙 적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다 와서 수리하고 처리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게 메인테넌스 비용이 5년간 이게 대략적인 메인테넌스 비용인데요. 이게 너무 낮습니다. 기존 차들에 비해서.
오너로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심지어 이거보다 더 싸게 갈 수도 있죠. 저는 코스코를 참 좋아하는데 코스코 가면 이거 와이퍼 블레이드도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도 있고요. 타이어도 좀 더 코스코 같은 데서는 더 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여러 파츠들도 그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내연기관 차들은 이번 메인테넌스 피를 보면 여기는 5년간 보면은 더 적게, 여기는 1,800불 가까이 썼지만 여기는 1,200불로 측정했네요. 반면 토요타 캠리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8,000불. 예, 독일차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벤츠 E클래스 보면은 서비스 비용 진짜 정말 좀 너무하다는 싶이, 최근에는 저도 이제 서드파티에 동네 이제 카센터에 가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딜러십을 갔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참 딜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도 보면 딜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면은 놀랍다는 얘기인데, 매출은 새 자동차나 중고차에서 매출을 얻지만 이익률을 보시면요, 오일을 간다든지 리페어하는 데서 엄청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의 지금 딜러십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랑 인슈어런스, 그러니까 워런티를 이제 연장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죠. 이 두 부분이 딜러십을 굉장히 먹여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차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여기가 더 큰 거죠. 그러니 제가 지난 시간 때 테슬라랑 이 딜러십 관계가 안 좋다고 미국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테슬라는 모두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서비스까지 직접 나서서 이제 시장을 파괴해가고 있는 거죠. 이분들하고 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고쳐서 이걸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많은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아니,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이제 차량 수리까지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처음 테슬라가 이제 나왔을 때 미국에서 허가가 난 주가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 대부분 요즘은 미국 주들이 다 허용을 했죠. 그렇지만 텍사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비스 파트가 딜러십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딜러십을 이런 스토어를 잘 허가를 안 해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파고들기 위해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바일 서비스를 늘려가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은, 테슬라는 2012년부터 모델 S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워런티가 끝나가는 차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계속 늘려가면은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과 달리 수리나 이런 거를 자기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워런티가 끝나면, 전 다행히 공짜로 고쳤지만 아까 보셨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죠? 기존의 차들을 가진 오너들한테. 그렇다면은 이게 또 다른 테슬라의 캐시카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익 창출이 나는 거죠. 원래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이걸 나눠 먹었는데, 어쨌든 특히 이제 딜러십들은 이 파트가 컸는데 이걸 테슬라는 온전히 다 가져가니까요, 아마 매출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기사에 난 이제 벤츠랑 테슬라를 비교한 다른 오너분에 대한 이제 리뷰인데요. 확실히 테슬라의 이런 앱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손쉽게 텍스트라든지 앱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뭐 전화를 한다든지, 근데 일련의 이런 프로세스가 의외로 테슬라가 더 부드러웠습니다. 기다리는 것만 빼고는요. 근데 이제 벤츠는 가면은 보통 여기도 나와 있지만 부품이 없으면은 부품이 올 때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차를 두고 이제 로너, 이제 차를 이제 빌려주죠. 해서 이제 그 차를 대신 몰고 다니다가, 이분은 이제 벤츠 B클래스 일렉트릭 드라이브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로너로 C클래스를 이제 가져다가 열흘 뒤에 이제 다 고쳐졌다고 와서 이제 그 차 반납하고 이제 자기 차를 가져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봤는데, 이거보다는 집 앞까지 와서 고쳐주는 그 느낌은 좀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테슬라는 앞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고, 스토어나 서비스 센터는 그리 집중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고요. 전기차, 특히 테슬라 차 특성상 낮은 메인테넌스 때문에 모바일 서비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수리를 필요하지 않은 차를 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서비스 센터나 스토어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것에 반해 모바일 서비스는 그리 크지 않다라는 점. 기존의 딜러십들의 주요 이제 캐시카우인 이 수리 시장에도 테슬라가 이렇게 모바일 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딜러들의 시장을 야금야금 테슬라가 뺏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